코로나 이야기를 한 지가 2월 어느 날인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이에요. 2020년 정말 이렇게 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훌쩍 20년이 지나고 20년도 훌쩍 12달째 딱 들어와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내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고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건강해야 하고 이런 그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몇 가지 단어를 한번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음, 내가 나로서 나인 것을 빨리 인정하고 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어가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족과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돈으로 살 수 없고 저금을 할 수 없는 이 시간,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의 귀한 시간은 오늘 받았던 이 시간은 저녁이 되면 또 사라지고 또 잠자고 아침에 다시 24시간을 받고 또 다시 사라지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돈 없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 돈 없이 돈 아닌 걸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매여 있지 않은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로서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으로서 지키고 싶은 나만의 가치관이 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지금 2020년 12월 4일 2시 무렵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면역이 뭘까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으려면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는 면역 괜찮아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지금 들어왔다는데 정말 우리가 마스크는 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면역에 대해서 19세기의 파스테르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파스테르 과학자. 이 사람은 사람이 한 번씩 정신을 차릴 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 나갈 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때 흑사병이라고 유럽에 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르네상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이 최고였던 그 시대에서 신도 별 수 없네. 흑사병 때문에 전 인구에 뭐 얼마가 죽어나가고 이럴 때 신은 도대체 당신은 뭐 하십니까? 니체가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흑사병이라는 게 지금 뭐 미국에도 25만 명이 죽었다 하고 코로나로 근데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죽는 것이 이렇게 파리 죽듯이 이렇게 쉽게 죽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스테르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균 처리, 세균이 문제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면역학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이런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마트에 가면은 식품을 포장을 했을 때 무균 처리했는 기법이 파스테르 이론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파메니스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 균이 아니라 균을 갖다 죽여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균도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나 베르나르 이론을 따르자면
파스테라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내 몸의 면역이 강하면 바깥에 어떤 세균이 돌아다니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 이론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시대의 파스테라와 베르나르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돈은 파스테라가 벌었어요. 그런데 파스테라가 인정하기를 베르나르 이론이 승자라고 인정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메닉스는 베르나르 이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한 면역을 우리는 지금 주장하고 있고 내 몸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연구해 가고 있고 식품 중에서도 어떤 게 면역에 가장 적절하고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발견한 메치니코프 이거 우리 요구르트에서 많이 봤죠. 메치니코프 박사가 베르나르 이론을 입증해 줍니다. 콜레라균을 갖다가 실험실에 강력하게 면역을 키운 후에 콜레라를 조금씩 다 먹였어요. 파스테르 이론이라면 콜레라균을 다 마신 사람은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면역을 강력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메치니코프 박사는 아마 베르나르 이론이 맞을 것이다에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박사님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되어 있고 유명하신 면역학에 관련된 분들이십니다. 자, 면역을 보면 이거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이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우리 면역이라는 게 이제 얇은 유리, 방탄 유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얇은 유리는 애들이 야구공 잘못 던지면 빡살 나는 게 얇은 유리의 방어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총알이 날아와도 끄떡도 없는 게 방탄 유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같은 뭐 어디를 가서 잘못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무엇의 문제일까요? 횟집에 가서 뭐 요즘 해 음식이 안 좋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음식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같이 먹었는데도 배탈이 나고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이렇게 볼 때 1차 방어의 우리 몸 상태는 피부로 볼 수가 있겠죠. 눈물 나는 거, 눈에 잡티 들어가면 눈물 흘리는 거, 침도 약산성이라서 1차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열려 있잖아요. 말을 하고 타액이 있고 모든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의 입 안은 1차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타액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눈도 열려 있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눈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는 면역력에 1차 면역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구 건조증이 온 사람들은 눈을 칼로 비비듯이 째듯이 쓰리듯이 운전하다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차를 세워야 돼요.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면역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틀, 뭐가 먼지가 들어가면 재채기. 이거는 면역 반응의 현상이죠. 귀털, 귀도 자꾸 후빈다기보다도 귀 안에도 뭐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는 작은 솜들이 있어서 보호하죠. 위산 이것도 1차 방어에 들어가죠. 자궁 약산성 2차 방어에 들어가죠. 장내 세균청도 1차 방어에 들어가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차 방어는 곪은 것을 치워주는 여드름이 나면 처음에는 여드름이 짜면 하얀 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방어 역할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NK셀이라고. NK셀은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뜻이죠. 내추럴 킬러 스스로 죽는 스스로 죽어간 이런 거 그냥 고름이 생겼는데 스스로 죽지 않으면 그 고름 자리에 새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면역 체계가 움직이기 전에 자살 명령을 하고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자살 명령을 때리고 자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성암. 목에 생기는 쥐젖도 말하자면 죽으라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내는 지네들끼리 신생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을 끌어다 쓰는 그래서 악성이냐 양성이냐로 갈라지지만 이렇게 2차 방어, 면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차 방어는 면역계가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T셀, B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3차 방어는 강력한 면역의 무기들이 움직이는 거고 감기가 올라 그럴 때 이미 걸린 거는 벌써 다른 면역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붓고 머리가 찌꺼찌꺼 아프는 거는 3차 방어까지 안 갔어요. 2차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편도가 붓고 하는 거는 지금 2차 면역 체계가 움직이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몸을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면 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 면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막연하게 면역을 올려야 된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 제품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면역 제품 중에 뭐가 있나 한번 훑어볼게요. G3라고 있죠. 객이라는 이게 지금 이게 10년, 15년 특허가 있었어요. 파마넥스에서 독점하던 객이라는 과일로 면역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15년 동안 이 독점을 가지고 있던 플러스의 특허가 풀리면서 이게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겠지만 이 G3의 강력한 이 제품력은 우리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연구가 이미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3가 좋은 이유는 객이라는 베트남에서 나오는 그 저쪽에 아주 뜨거운 나라에서 여름이 긴 이런 데서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재배가 안 되죠. 자연 재배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쪼롱박처럼 천장 이렇게 높은 데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수박은 땅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객은 과일이 수박만큼 큰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붕 위에 초가 지붕 위에 걸려 있듯이 그렇게 자라는 객이라는 과일이 여기에다가 지질화 공법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 위장 속에 가서 소화를 거쳐서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내 몸에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바로 먹자마자 위장에서 바로 간 문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바로 내 몸에 필요한 곳곳에 갑작스럽게 싹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 지질화 공법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여기에서 림포절로 들어가고 여갈 것 많고 이럴 때 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제품이 한 개 있다면 무엇일까? 딱 안내를 하자면 G3라고 보는 거예요. 편도가 붓고 이제 면역을 지금 당장 올릴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소화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말이야. 지금 면역이 너무 급해. 감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수술실에서 금방 나왔고 지금 빨리 면역을 올려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G3예요. 주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바로 마시면서 위장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PCC는 우리 파마넥스 제품 중에 유일하게 생균이에요. 죽었는 균, 사균이 아니라 엘로프린은 사균이거든요. 근데 프로바이오틱 PCC는 생균이에요. 살아있는 균이고 적절한 온도만 맞춰주면 우유 속에 프로바이오틱 PCC 하나를 넣으면 걔가 적절한 온도, 따뜻한 온도가 지나면 요플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할까? 내 몸속에서 대장 속에서는 장이 행복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하지만 내 대장 속에서 대장균도 있지만 유익균이 있어야지 내 몸에서 얘네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비타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속의 면역의 70%를 담당을 어디서 하느냐면 나의 대장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바티 PCC를 이렇게 보면은 한 알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10분 이내로 대장 속에 정착해서 자기의 세력의 몇백만 분의 1, 20억만 마리를 보장하는 이거를 파마네스가 특허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애들이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가도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도 이 3일에 한 개씩 프로바이트 PCC를 먹여요. 잘 먹어요, 다행히.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자인 줄 알고 간식 주는 줄 알고 오도독 잘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리가 아파서 강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봤는데 그냥 휙 12만 원 썼어요.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거의 뭐 한 게 별로 없는데도 그냥 일단은 12만 원 써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기가 겁나는 사람들이 병원비가 비싸서 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장이 탈나거나 뭐 설사하거나 이러면 엄마들 당황하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 PCC를 저희들은 애가 다 컸으니까 강아지한테 실험을 하는 걸 주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7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장에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설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매일매일 하나씩 꼬박꼬박 먹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그냥 매운 음식 먹었을 때 이럴 때 프로바이오틱 BCC를 하나씩 먹으면 굉장히 장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변 보는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면역 제품으로 G3와 프로바이오틱 BCC를 두 개를 강력하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차 면역을 이야기했었어요. 정말 강력한 면역 뭐 없어 이럴 때 레이시맥스를 추천하죠. 그래서 이 레이시맥스는 왜 좋으냐면 아마 파마에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 얘가 아닐까 싶어요. 60알 들어가지고 거의 9만 원 가까이 하니까요. 한 알이 얼마 정도 칠까요? 네, 60알 들었어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먹는 제품인데 얘가 영지버섯이 좋은 줄은 아실 겁니다. 이게 허브 쪽으로. 근데 영지가 좋은 줄은 알지만 이 중에서 강력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 뭐냐 하면 포자에 있단 말이에요. 영지버섯의 포자. 이 포자는 뭐냐면은 생명의 주머니죠. 사람, 남자로 치면 정자에 해당되는 거죠. 여자로 치면 난자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포자, 거기에 해당되는 얘가 끓여도 이렇게 분쇄를 해도 이 포자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멀리 민들레 홀씨 같이 멀리 나가서 자기의 그 세력을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포자 속에 굉장히 강력한 면역 성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파마넥스에서 레이시맥스의 이 포자를 파괴하는 공법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기능식품 회사로서 파마넥스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시맥스와 프로바이오틱 PCC와 G3가 강력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위험한 면역 그 코로나를 잘 지나가는 터널을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하는 유일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잠깐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천국의 열매. 이거는 홈쇼핑에 나온 사진 캡처인 거예요. 몸신에 나왔지 이게. 이렇게 아주 그냥 석류처럼 안에 지금 그 침이 고이 그림을 보자마자 침이 고이는데 계기랑 과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G3는 자 이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과대 광고하려고 이렇게 뻥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닌 거죠. 라이코펜, 토마토에 70배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죠? 전립선 암. 전립선에 문제 있는 분들이 토마토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G3에는 토마토의 70배에 해당되는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 영양소죠. 대표 식물 영양소. 그다음에 비타민 C, 오렌지에 60배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지잔틴. 이것도 항산화 성분이죠. 옥수수에 40배가 들어가 있다고. 베타카로틴, 당근에 10배.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되어 있지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실 음료로 감기, 잔병, 숙취, 만성 피로, 각종 음료, 안구 건조증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 알코올 해독이 전혀 안 돼 있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0시, 11시 넘어서 이제 예전에 G3가 나와서 한창 이슈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집에 그냥 형수님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술 취한 얼굴이 빨개진 그 손님에게 내가 아이고 성당의 형제님이라서 내칠 수는 없고 아이고 이러면서 G3를 줬어요. G3를 한 잔 마시라고 줬는데 얼굴이 빨간 양반이
코부터 하얘지더니 온 얼굴이 하얘지더니 벌떡 일어나 가더라고요. 제가 이 밤 늦은 밤에 실례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는 갑작스럽게 빨리 얼굴 색깔이 바뀌는 거에서 놀랬지만 약간 혀 꼬인 말 하던 사람이 정신 똑발라지는 게 순식간에 1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G3가 아마 어떤 기능을 했을까? 숙취에, 만성 피로에 갑작스럽게 간 쪽으로 치코스로 가서 일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G3에 대한 경험치 잠깐 공유를 합니다. 항산화 제품 볼게요. 항산화도 결국 그 문제예요. 내 몸이 피곤한데, 내 몸이 상하는데, 내 몸이 어떤데 무엇이 좋을까? 라이프팩이 단연 유스스펜이 나오기 전에는 자기의 완전히 1등 왕자 제품이었죠. 식물 영양소. 아까 토마토에 뭐 라이코펜, 물론 라이프팩에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항산화 코드라 그러죠. 비타민 A, C, E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은 항산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별도로 면역 제품이라고 3개를 빼놨지만 사실 항산화 제품도 연결해서 면역 제품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팩 속에 식물 영양소 약간 그 색깔 칙칙한 거 있죠? 노란 색깔 말고 그 하나만 빼면은 3만 원대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98,000원대의 영양제가 된다라는 거죠.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건지 아시겠죠? 또 티그린도 마찬가지예요. 닥터 암 박사죠. 닥터 모레 박사 부부에 의해서 더 유명해진 티그린이지만 이 모레 박사가 파마넥스에 연락을 했죠. 티그린을 좀 주시면 암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그린을 닥터 모레 박사 부부에게 이제 기부를 했죠. 그래서 티그린을 가지고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암세포를 떼어서 실험실에 있을 때 티그린을 맞은 암세포는 2주가 지났는데 꼼짝도 안 하고 번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지된 상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실험실에서 꼼짝도 않던 암세포를 가지고 다시 연구에 들어가니 늙은 암세포에는 이상하게 짝꿍이 둘이가 있었고 젊은 암세포에는 짝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젊음과 늙음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짝이 항상 2개일까? 그래서 모래 박사가 그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정보를 우리 조셉창 박사님한테 준 거예요. 짝이 하나 더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아마도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당신들은 노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 짝꿍 하나가 늙음과 연관이 있지 싶다. 이래서 AR 녹스라고 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화와 관련이 있다. 이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녹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래 박사의 그 사례를 중심으로 에이지락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티그린은 굉장히 항산화 제품으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에이지락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한 굉장히 귀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티그린이. 그래서 암만 무섭고 감기는 않고 암은 무섭고 코로나는 안 무섭고 지금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코로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중금속이라든가 어떤 그 염증이라든가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할 때는 무조건 티그린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항산화 제품과 함께. 그리고 오버드라이브는 또 마찬가지죠. 오버드라이브도 비타민 B 콤플렉스로서 혈관에 찌꺼기가 고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기산으로 지운다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타민 제품 중에서 파마에스 제품 중에서 유기산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새콤한 게 전부 유기산이에요. 오브드라이버를 하나를 까서 입에 대보면 혀가 뜨거워서 물을 금방 마시게 될걸요. 지금 당장 옆에 오브드라이버 있으면 실험해 보세요. 오브드라이버 하나를 혀에다가 바로 캡슐을 까서 대보세요. 하닥하닥 뜨거워 물을 마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B 콤플렉스들은 비타민 C 관련 것들은 피부에 닿으면 열감을 나타냅니다. 108도 와시도 손에 짜보세요.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 열감이 느껴질걸요. 비타민 C 계열들은 내 몸에 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혈관 속에
우리 치아의 스케일링은 치약으로 닦아내면 되고 스케일링을 하면 되는데 혈관에 칼슘 찌꺼기가 쌓여 있거나 혈관이 딱딱해지가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혈관을 닦을 방법이 있습니까? 필수 지방산 오메가를 먹으면 되지만 이미 생겨져 있는 스케일링 그 치석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스케일링 치석. 혈관에 끼어 있는 그런 찌꺼기들 어떻게 하는 거지? 유기산으로 지우면 되는데 파마네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버드라이브와 스플래시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항산화제. 자, 그 다음에 에이지락 제품, 아까 모래박사 부부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언제쯤 이야기냐면요. 2009년도의 이야기예요. 2009년도에 에이지락 제품이 바르는 제품으로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나타났죠. 그 이후에 유스스펜인 그러니까 알스케어가 나오고 이제 에이지락 제품들이 지금 하나 둘 쏙쏙쏙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에이지락 제품으로 유스스펜을 만지는데 유스스펜은 아까 유스스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라이프팩이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종합영양제로서 항산화제로서 최고의 제품이었죠. 근데 에이지락 유스스펜이 나오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정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유스스펜이 어디에 좋은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미세 염증에 굉장히 좋죠. 미세 염증. 그러면 염증은 결막염도 염증이고 위염도 염증이고 후두염도 염증이고 장염도 염증이고 여드름도 염증이고 뭔가 이렇게 내 몸에서 옳지 않게 자꾸 이렇게 쓰리고 따끔거리고 하는 모든 뭐 관절염도 염증이고 뭐 옛날에는 높은 신발 잘 신었는데 요즘은 높은 신발 신으면 발이 아파. 그것도 염증 반응이죠. 옛날에 안 아팠는데 요즘 왜 아플까요? 손가락도 마찬가지. 옛날에 손가락 안 아팠는데 요즘은 조금 뭐 힘든 수건이라도 좀 걸레라도 좀 짜고 하면 아파. 이게 다 몸의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염증들은 무엇으로 조절할까, 없앨까? 유스스펜이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특이한 성분을 말씀드리자면 내 몸이 딱딱해져가 있고 각질이 많이 생기가 있고 그런데 이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면 새살이 올라오면 되는데 각질도 잘 안 떨어지고 딱딱하게 내 몸에 내 몸인 것처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몸이 당화 현상이 된 거죠. 딱딱해져가는 각화 현상. 이 당화 현상은 일어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타나는 성분이 카르노신산이라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로즈마리 추출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로즈마리.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로즈마리 속에 있는 카르노신산이라는 성분이 내 몸의 당화, 내 몸이 딱딱해져 가는 것을 그러니까 막아준다. 이 성분이 굉장히 유수수변에 비싼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알스케어가 있어요. 이제 R2라고도 말을 하죠. 알스케어 R2. 이 중에서 저녁에 먹는 하얀색 캡슐 2개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유비키논 제제, 밀크시슬이라고 하죠. 이거는 간이 피곤하거나 간이 지방간을 갖고 있거나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그 간이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동충하초가 있죠. 그거는 리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붉은색 캡슐 6개에 들어가 있는 게 동충하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동충하초는 또 특히 어디에 좋은가? 폐 활량에 좋은 거죠. 그리고 심혈 건강에 좋은 거고. 그러니 내 몸에서 근육을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육이 힘을 발휘하도록 자기의 그 기초 대사량이죠.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동충하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녁에 먹는 것을 리뉴라 그러고 아침에 먹는 것을 리차지라고 하는 이 알스퀘어는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에이지락 기술에 기반을 하고 제품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시간 분 이렇게 노화와 노화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에이지락 제품을 먹으면 그래도 또래들보다 한 7년은 노화가 정지된 상태로 쭉 가면은 어때요? 그래서 늙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에이지락 제품을 안 이상 우리는 늙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노화도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노화를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적으로 나는 젊음을 선택했어. 이러면서 에이지락 제품을 선택해 나가시는 우리 TR90 챌린저스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R90은 지난번에 이원겸 사장님께서 강의해 놓으신 자료가 굉장히 멋진 자료가 있어요. 녹음 파일 올라간 걸로 아는데 TR90은 그 사장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재인식하시고 알아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내 걸로 될 때까지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스스펜이 온몸에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안구건조증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뇌와 눈은 얼마나 가까우냐면요. 뇌가 피곤하면 눈에 충혈이 오죠. 그만큼 뇌와 눈은 가깝고요. 또 간과 눈이 또 가까워요. 간이 피곤하면 또 눈이 노리짱해지죠. 얼마나 간과 눈은 또 이게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눈만 잘 들여다봐도 온몸의 건강이 다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것도 경험이에요. 눈이 까만자가 그렇게 새카맣지를 않고 흰자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흰자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뭐라 그럴까 누런 코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다. 깨끗하지가 않다. 그것을 백내장이라고 할란지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경험이에요. 그분에게 알스퀘어를 드시게 했어요. 한 2통 드셨는데 다시 제가 눈을 가만히 보니까 그 코처럼 붙어 있던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건강과 질병 사이 건강하지도 않고 질병 상태도 아니야. 그러나 병원 가면 별 진단이 안 나와. 근데 나는 피곤해. 이런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질병도 아닌 아건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머넥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제품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스펜은 뇌와 뇌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눈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피부가 보들보들해지죠. 굉장히 좋고요. 유스스펜을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드신 분인데 40년 동안 건선을 앓고 계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당장 죽는 건 아닌데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대중탕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자녀들을 하고 한 번도 수영장에 가서 놀아본 적도 없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40년 동안 앓고 있던 건선이 피부를 이제 보여줘도 될 만큼 좋아지니까 이렇게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유소스펜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피부 건강. 그리고 건선도 면역이죠. 면역이 에러가 난 병이에요. 건선도 면역이 낮다, 높다고 문제가 아니라 에러가 난 거죠. 비염도 면역이 낮은 게 아니에요. 면역이 에러가 난 거예요. 비염도. 면역이 낮은 거는 아예 그냥 오만 병을 다 걸리는 건데 그냥 말하자면 이거죠. 38선에 간첩이 하나 넘어왔는데 육해공 다 뜬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면역이 에러난 거예요. 간첩 하나는 육해공군 그 헬리콥터 막 이런 그 다 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한 개 소대 정도 움직여서 수색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될 텐데 그게 면역이 에러나서 재채기를 매일매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비염을 그 비염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것도 면역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진대사 마찬가지고요. 관절 건강, 뼈 건강, 심장 건강 이 모든 것에 세포라면 세포,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 강력한 뉴스스펜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뼈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뼈라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뼈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무거운 머리를 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보면 알아요. 얼마나 머리가 무거운지를. 그리고 우리가 차에서 졸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목이 아픈지를. 차에서 오면서 옆에는 운전하지만 막 그 고개가 좌로 우로 까딱까딱 하면서 한번 관광버스에서 한번 흔들어 보면은 정말 내릴 때 내 목이 정말 목 잡고 내리잖아. 아우 목이 아파.
그래서 공항을 갈 때라든가 비행기 탈 때 목베개는 항상 필수고, 그러면은 내 목이 얼마나, 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무거운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게 이 목 경추, 너무나 얇은 경추 3번, 4번. 그래서 본포물러를 44,0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캡슐을 잘 못 삼키는 아이라든가 노인들 반드시 칼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게도 파마넥스에서는 젤리 형태로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캡슐만 있으면 되지 젤리의 칼슘을 또 만들어 놨나? 이거는 배려 차원이에요. 정말로 노약자들이라든가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맛이 있어요, 없어요, 비려요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면 자, 지금부터 칼슘 이야기, 본포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양자 측정을 쟀을 때 혈류순환계 쪽에 심장 부정맥 쪽이죠. 관상동맥, 관류, 앞, 심혈관, 그쪽 부분 전부 다 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기를 쟀을 때. 이 심장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엇을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효과를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칼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단 한 번도 임신입니다 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 선고 의사로부터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자고 나는 쉴지라도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그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필요한 게 칼슘과 마그네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포물라를 보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정확하게 2대1의 비율을 지키고 있어요. 수축과 이완의 수축에 칼슘, 이완의 마그네슘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있는 제품이 본포물러고요. 근육 수축 이완, 몸의 지지대, 그 다음에 장기 보호. 우리가 갈비가 있으면 갈비 안에 이 갈비뼈 안에 정말 중요한 장기 고기 다 있잖아요. 간 이쪽, 폐 이쪽, 위장 있죠. 네, 위장도 있죠. 그래서 그 지지대로서의 어떤 뼈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장기를 보호하고 있고 또 칼슘을 먹었다 그러면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뼈라는 거죠. 뼈 속에다가 칼슘이 남은 것을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고 그러면은 저장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여자들 같은 경우에 폐경이 돼요. 그럼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골다공증이 오고 뭐 뼈가 약해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왜 그럴까? 갱년기가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뼈가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칼슘을 못 빼가게끔 하는 도둑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뼈 속에 칼슘을 빼가 간단 말이에요. 빼가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내 혈액 속의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도, 폐하 조절, 혈액의 폐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칼슘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혈액 속에. 그래서 빼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빼가 가면 칼슘을 넣어주지 않고 뼈 속에서 빼가 가기만 하면 이 나이의 뼈는 어떻게 될까? 구멍 숭숭 나고 골다공증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안 주자니 위험하고 주자니 안 되겠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줘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뼈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계속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칼슘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 조혈작용을 하는 피를 만든다는 게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전부 골수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뼈가 약하다면 이 골수가 건강할까요? 칼슘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내 피는 건강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나의 철분제, 나의 백혈구, 나의 적혈구가 중요한데 이 피를 도대체 어디에서 만드는지 우리가 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의술의 힘을 빌려서 골수에서 내 피를 만드는구나. 그러면 내 골수가 건강하려면 칼슘을 먹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하수, 위장이 처지는 거죠. 음식을 맛있다고 너무너무 많이 먹다가 어느 날은 쫄쫄 굶다가 이러면은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처지는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위를 키워놓는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너무 뚱뚱한 사람들은 위장을 줄이는 수술도 하잖아요. 가수 신해철이가
위장 축소술을 하다가 죽은 거 아세요? 위장을 너무너무 뚱뚱했잖아요. 가수 신해철이가. 근데 그 의사는 그런 위장 축소술을 여자들 유방 축소술 하듯이 위장 축소술을 하다가 신해철처럼 그 같은 의사한테 5명이나 죽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수술을 그 의사한테 왜 자꾸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하게. 어쨌든 위하수는 위가 처지는 거예요. 위 처진 위를 어떻게 들어 올릴까? 이거는 칼슘을 먹어서 해야 되는 거죠. 순대 끝에 하얀 게 그게 칼슘이에요. 콜라겐. 순대 끝에 보면 하얀 거 있잖아요. 우리 순대 먹다 보면. 그 위장은 어떨까? 장은 어떨까? 대장은 어떨까요? 그 장이 처지면 어떨까요? 변비가 오겠죠. 장이 처지면 변비가 오겠죠. 그럼 장이 처진 것을 어떻게 돌아올까요? 칼슘과 콜라겐을 드시면 좋겠죠. 칼슘과 콜라겐을 드시면 늘어졌던 이런 장기들이 탄력을 유지하겠죠. 물론 심장의 탄력도 유지하겠지만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하수에 혈액의 폐하 조절에 그리고 체질 개선에 그리고 짜증에 짜증이 주변에 가족 중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슘을 주시면 아마 좋아질 거예요. 생리 전에 PMS 증후군에 생리 전에 왜 뭐 좀 성격이 이상하거나 짜증이 많이 부리거나 이럴 때 칼슘을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과잉 행동 장애 할 때 있죠. 필요 없는 행동을 이상하게 많이 할 때 이 칼슘을 먹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쥐 나는 사람 있나요? 뭐 쥐? 이게 혈액순환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칼슘이 들어가면 좋아져요. 쥐 나는 거. 그리고 눈떨림 현상, 얼굴에 경련, 이거 칼슘이 좋아요. 칼슘이 들어가면 눈떨림 현상이라든가 얼굴에 경련이라든가 쥐 나는 거라든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장애 연동 운동 칼슘이 좋아요. 산후 우울증이 많은 아기 놓고 나면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칼슘을 빨리 먹이면 좋아요. 다 우울증, 잠 못 자는 사람, 불면증, 칼슘이 천년 수면제예요. 불면증도 되게 심하지 않은 사람은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불면증 환자들 칼슘 주시면 좋아요. 자, 요실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육이 늘어난 거죠. 요실금. 그래서 재채기 한번 했다고 오줌 찔기고 줄넘기는 택도 없고 뭐 뜀박질이 안 되고 이것도 전부 다 늘어난 거죠. 그 장기가 늘어나고 얼굴이 처지고 수축과 이완이 자기 맘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칼슘이 좋아요. 칼슘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 많은 칼슘이 하는 역할 너무나 많죠. 이 많은 양들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 속에서 칼슘이 잔존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그 전기가 잘 통하는 우리 갈바닉을 할 때 그 사람이 전기가 잘 안 통하면 갈바닉이 신호가 자꾸 꺼지잖아요. 이런 모든 신호 체계의 움직임에 신경 전달 물질에 칼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는 준비를 했고요.